임신해서 예쁜 아기 낳고 싶은데 오늘도 불안한 내가 이 긴 임신 기간을 잘 버틸 수 있을까 걱정되시죠? 아기를 위해서 약을 안 먹자니 내가 지금 당장 너무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약을 먹자니 또 뱃속에 있는 아기가 걱정되고, 아마 이 사이에서 수없이 많은 죄책감과 좌절, 또 불안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의 고민에 해답이 될 겁니다. 또 임신 기간을 버텨낼 힘이 되어줄 겁니다. 과거에 저도 임신을 위해서 공황장애 극복에 목숨 걸었었거든요. 의학적 사실과 제 경험을 합쳐서 설명드려 볼게요. 관련된 내용은 모두 정리해서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영상 한번 편하게 보시고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임신 중인데 공황장애 약을 먹어도 되는 걸까? 이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신 중에도 약물 치료를 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산부인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도 무조건 끊어야 한다 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산모의 상태가 너무 불안정해지면 오히려 임신을 유지하는 데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임신 중에 약물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출산한 사례도 정말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약을 먹고 계신 분들, 이 영상 보면서 내가 아기한테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죄책감에 무너져 계셨다면 일단 그 마음부터 조금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도망치는 게 아니라 살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엄마일 뿐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죠. 약은 가능하면 최소로, 그리고 혼자 갑자기 끊지 않아야 합니다. 반드시 산부인과, 정신과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조절해야 하죠. 내가 버틸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아기에게도 부담이 덜한 방향을 의사분들과 함께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인데요. 그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약을 먹어도 되는 건 알겠다. 하지만 나는 가능하면 안 먹고 싶다. 약을 줄이고 싶고 끊고 싶다. 이 마음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방법이 있습니다. 약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되 결국엔 약 불안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하죠. 그게 공황장애를 진짜로 끝내는 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공황장애를 극복하면서 깨달았던 방법을 진짜 현실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공황장애 약을 끊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다리가 부러졌다고 해볼게요.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습니다. 항생제를 다 먹으면 바로 예전처럼 걸을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럼 어떤 걸 해야 하죠? 바로 재활훈련을 해야 합니다. 걷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변의 근육과 인대 같은 것들을 다시 학습시켜야 한단 말이죠. 가동 범위도 늘리고요. 항생제와 진통제 같은 건 보조적인 것이죠. 반드시 재활이 필요합니다. 공황장애도 마찬가지예요. 약은 지금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살아갈 힘조차 없으니까 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대신 먹으면서 재활을 해야겠죠. 불안과 두려움을 유발하는 생각을 바꾸는 재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또 최악의 상황으로 상상하게 만들었던 생각 회로를 바꿔야 하는 거죠. 그걸 사람들은 인지행동 치료라고 부르고, 저는 생각 습관을 바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생각도 근육이 있어요. 제가 직접 느낀 건데요. 긍정적인 생각도 처음엔 잘 안 돼요. 하려고 해도 진짜 안 떠오르거든요. 근데 자꾸 하면 더 잘하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 말할 것도 없죠. 이미 그 근육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공황장애에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생각의 근육, 이 근육이 강해져야 약이 없어도 불안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면 그에 따라 감정도 바뀌거든요.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핵심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의사분들 중에 임신을 하면 공황장애가 저절로 좋아진다 라고 말하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호르몬의 변화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이 설명이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임신을 하면 자의식이 바뀌고 엄마라는 무의식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변화가 불안과 두려움을 다루는 힘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된다는 건요, 진짜 위대한 일이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안에 훨씬 더 강한 힘이 있다는 걸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한 여성으로서는 약할 수 있죠. 하지만 엄마는 강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텐데요.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한 번 자면 진짜 깊게 잡니다. 누가 방에 들어왔다 나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아기를 낳으니까 제가 어떻게 변했냐면요. 진짜 작은 아기의 뒤척임에도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울지 않아도 그냥 눈이 떠지더라고요. 저 밥 제때 챙겨 먹는 것도 잘 못했거든요. 계획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무언가를 하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못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니까 그냥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밥을 준비하고 또 먹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갑자기 제가 다른 사람이 된 이유가 뭘까요? 이 무의식 속에 나는 엄마라는 자의식이 생긴 거예요. 과거에 나는 못했지만 엄마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무의식이 바뀌는 것이 엄마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관들이 불을 끄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드는 용기, 그것이 무의식의 힘이죠. 한 인간으로선 분명히 너무나 두렵겠죠. 하지만 나는 소방관이다 라는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구한다는 신념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 엄마인 여러분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공황장애나 불안장애가 있다고 엄마가 되길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방법을 통해서, 제가 가르쳐드리는 이 방법을 통해서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을 끊고 나서도 이 불안과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는 힘, 이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불안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불안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불안의 원인은 두 가지예요. 교감신경이 과하게 항진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서의 불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증상에 생각을 얹어서 나타나는 정신적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황장애를 완치하려면, 또 약을 끊으려면 이 두 가지 노력을 동시에 진행해야겠죠. 우선 우리 몸을 흥분하게 하는, 또 긴장하게 하는 이 교감신경을 낮추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호흡입니다. 또 복식호흡 얘기하려고 하냐고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그냥 다 아는 방법이라고 간과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공황발작이 오면 뭐부터 짧아지죠? 바로 호흡부터 짧아집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죠. 그러니까 안정시키는 방법도 이 호흡이 1번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잠깐만요. 영상 보면서도 아마 숨이 답답한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딱 10초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주세요. 이때 배가 오르고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호흡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체온을 낮춰주는 게 좋습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이 빨리 뛰고 체온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주변을 자주 환기시키고 짧은 샤워를 하는 등 체온을 낮춰주는 방법이 불안을 조절하는 데 좋습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충분히 휴식하고 또 이완할 수 있도록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줍니다. 이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그러면 불안 증세가 더 심해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숙면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몸의 긴장을 의식적으로 풀어주는 건데요. 혹시 여러분 지금 턱 한번 의식해 보실래요? 나도 모르게 이빨을 꽉 깨물어서 턱에 힘을 잔뜩 주고 있지는 않나요? 미간은 어떻죠? 손은요? 어깨는요? 목은요? 우리 몸은 내가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 조금씩 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긴장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어깨, 턱, 손, 배, 가슴, 다리, 이렇게 힘을 계속 빼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힘을 풀어주는 거죠. 위에서 언급한 것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충분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미 우리의 몸은 긴장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식적으로 바라보고 그 긴장을 낮춰줘야 합니다. 그 다음 함께 병행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교정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빠르게 공황과 두려움으로 이어지는지 진짜 현실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누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행 가자. 이거 그냥 좋은 말이잖아요. 진짜 설레는 말이잖아요. 근데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번쩍하고 회로가 켜집니다. 여행, 비행기, 공황 발작? 큰일 난다. 도망치고 싶다. 어떻게 안 간다고 말하지?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천천히 생각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1초도 안 돼서 자동으로 슉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의지랑 상관없이 몸이 먼저 반응해버려요. 곧바로 이 생각이 들자마자 심장이 빨리 뛰고 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손발이 저리고 어떤 경우엔 속이 울렁거리고 소화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머릿속이 이렇게 말하죠. 또 시작이야. 이거 진짜 위험한 거야. 나 비행기에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임신 중인데 가다가 아기한테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공황장애의 진짜 무서운 점이에요. 비행기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 비행기라는 상황에 내가 붙여버린 생각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의 회로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생각의 회로를 없앤 자리에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공황이 진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야 약이 없어도 우리가 더 큰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비행기를 두려워할 때 머릿속에 드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이 생각들을 전부 다 노트에 적어보는 겁니다. 이게 머릿속에서 생각으로만 흘러가면 이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지죠. 근데요, 글로 써서 내가 눈으로 보면 이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들이 그냥 계속 맴돌고 있다는 그 패턴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비행기 타면 공황이 올 거야. 숨이 막혀서 죽을 거야. 중간에 내릴 수도 없는데 난 진짜 끝이야. 혹시 뉴스에 나오려나?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거야. 임신 중이라서 더 위험할 거야.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다 적었으면 그 옆에다가 이 생각이 만들어내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끝까지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최악이 뭐지?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그 근본적인 두려움이 뭐지? 이걸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타인이 바라보는 시선. 그걸 진짜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원초적으로 죽음.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끝까지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럼 이것들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 그 확률은 얼마나 되지? 라고 적어보는 겁니다. 아마 높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두려움으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걱정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걱정한 것들도 시간이 지나서 막상 마주하고 나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학습해야 합니다.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낮고 지난번에도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내가 걱정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감정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스스로를 설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의 두려움을 낮춰줄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생각의 회로가 끊긴 자리에 대체하는 생각을 만들어서 적습니다. 공황은 불편하지만 위험하지 않아. 내 몸은 지금 나를 살리려고 과하게 반응하는 중이야. 그러니 나는 누구보다도 건강해.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어도 실제로 나는 숨을 쉬고 있어. 이건 느낌일 뿐이야. 나는 이 불안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 지난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지만 공황 발작이 오거나 쓰러지는 일은 없었어. 나는 엄마이기 때문에 충분히 강해. 이런 내용들을 쓰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걸 반복해서 쓰고 반복해서 읽고 또 반복해서 되뇌입니다. 이게 바로 생각 근육을 키우는 훈련이고 그 회로가 강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훈련입니다. 정리하면 두려움은 머릿속에 두면 커지고 글로 꺼내면 작아집니다. 그리고 그 작아진 두려움 위에 새로운 생각을 계속해서 덮어 쓰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불안이 올라와도 예전처럼 두렵지 않을 겁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곧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저는 공황장애를 극복했고 예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임신 기간에 단 한 번도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순간 물론 있었죠.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찰나의 감정이었습니다. 약이나 병원이 생각난 적도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이 불안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제 안에 있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몇 분 되지 않아서 그 감정들을 다 흘려보낼 수 있었죠. 결국 저를 지켜준 건 제가 쌓아 올린 생각의 힘, 그리고 엄마라는 멋진 자의식이었습니다. 이 근육이 없는 상태에서 약을 끊으면 결과는 뻔합니다. 약으로 겨우 막던 생각과 감정들이 다시 터지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이겨낼 힘을 그동안 기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생각 습관 교정을 통해서 생각 근육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게 자의식을 바꾸고 두려움을 다룰 수 있게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 임신했으니까 바로 약을 끊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생각에 힘을 기를 수 있는 근육을 충분히 만드신 후에 약을 끊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저야말로 지극히 평범하고 평범한 사람이니까요. 약 없이 공황장애를 완치했던 방법들이 더 궁금하시면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모르면 두렵다, 알면 두렵지 않다. 공황극복 멘토 조르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